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지우입니다. 우선 지난 경선기간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지지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경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비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후보 측은 저에 대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격을 하였고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오로지 시민들을 섬겨야 합니다. 시의원이 국민의힘 신인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배신자가 되는 것인가요?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같은 당의 신인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이 이렇게까지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성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인 것인가요? 지금 제천의 정치 카르텔은 심각합니다.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집단 따돌림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엄태영 의원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천의 정치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가족 같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 도를 넘은 비난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댓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2차 가해도 멈추십시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이번 고발은 정치 카르텔 혁파를 위한 첫 단계이고 그 이후에도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고 지난 2월 7일 CJB에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07%, 공약수 56개 중 만료 9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 측은 2024년 2월 16일경 자신의 공약 이행률은 55.4%, 공약수 56개 중 완료 31개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경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혹시라도 수사를 지연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처분을 하여 사실상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꼼수를 쓴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지우를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낙선했지만 제천 단양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 건 외에도 다른 그 고발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응을 봐서 저희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네, 이 건 외에도 또 고발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 카르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금 뭐 윤곽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좀 정황이라든가 정치 카르텔. 일단은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예. 저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만나려면 일단은 후보복을 벗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요. 네. 저희 사무실을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눈치 보여서? 그렇죠, 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도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제가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뭐 저를 지금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고 집단 따돌림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 송수현 의원을 언급을 하셨길래 물어보는데요. 송 의원님 지금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엊그제까지는 저하고 연락이 됐고요. 왜냐면 어제랑 오늘은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다음에 측근들하고는 연락이 되고 있어서 이제 어디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거는 듣고 있습니다. 수의사 제출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걸 보던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의사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왜 계속 그 사람의 의도를 계속 왜곡해서 뭐 정치 쇼를 한다거나 뭐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송 의원한테 가장 그 상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으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뭐 집단 떨림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송수현 의원 사직서 제출 안 하면 그 공백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빨리 저 처리를 하든가 뭐 공식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글쎄요. 부적절한 사안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면은 뭐 어떻게 빨리 입장을 송 의원이 공식적으로 취해서 명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니페스토의 그 공약 발표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공약 발표를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수치를 올려서 다시 보도한 거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법무부님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페스토의 공약 발표가 신빙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률은 이제 정확한 기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 매니페스토에서는 공약 이행률을 정확하게 그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어떤 사례가 어떤 그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법적으로 넘겨서 법적 네. 판단을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진표 의원이 당내 경선과 관련해 갖고 자기가 강원도 공약 이행률 3위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200만 원이 나왔고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취합하면 실제 한 3위 정도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미한 가장, 중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경미한 가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그 허위 사실을 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 건은 사실은 뭐 너무 제가 판단했을 때 명확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사실 2월 16일 날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판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판례는 축적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아예 가장 유사한 사안은 그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사건, 그게 가장 유사하고 그 건은 예 그나마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 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제가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못하지만 혐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